후보를 문의하겠습니다. 공천장 김성열 위 사람을 2016년 경기 하남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혁신당 후보자로 공천함. 2016년 5월 11일 개혁신당 당대표 이준석. 화이팅! 네. 옷을 입히고 있어야 되나? 네. 자. 화이팅! 공천장 길기영 위 사람을 제9회 동부동시방선거 중구청장 개혁신당 후보로 공천함. 2016년 5월 11일 개혁신당 당대표 이준석. 협칙이 있겠습니다. 네. 위에다 이게 해주시면 네. 피칭 한번 할까요? 네. 자, 피칭! 네. 옷이 저기 있네. 공천장 박일환 이 사람을 제9회 동부동선거 서울특별시 동구청장 개혁신당 후보로 공천함. 2016년 5월 11일 개혁신당 당대표 이준석. 네. 필승 당선! 화이팅! 화이팅! 자, 이거 옷 측정하고. 협칙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화이팅! 네. 필승.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차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정치 초년생 시절 상대 후보 외면 속에 빈 토론장에 홀로 앉아 있었던 30대 도전자 전재수가 오늘 같은 나이의 정의한 후보를 토론장 밖에 세워두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외면 당해본 사람이 왜 그렇게 외면합니까? 전재수 후보가 처음 총선에 도전했던 바로 그 나이대 후배 앞에서 후보 시절 전재수가 받았던 외면이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의혹은 수사기관이 덮고 토론은 방송사가 맡고 후보는 침대에 누워 시간을 끕니다. 이것은 정책 선거가 아니라 침대 축구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공약 대방출은 정책 선거가 아닙니다. 공약은 발표가 아니라 검증으로 완성됩니다. 정의한 후보가 전재수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전재수 후보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 바로 통일교 금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좌진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작 후보 본인은 깔끔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시계 수수 정황까지 나오고도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 부산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었습니다. 이 의혹을 가장 끈질기게 제기해온 정의한 후보를 부산 지역 방송사들은 TV 토론에서 배제했습니다. 선관위 토론 초대 기준을 충족하고 전국 통일 기호를 받은 후보자가 빠진 토론은 3명이 뛰는 경기를
2명만 중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한 후보는 결국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정의한 후보의 단식 농성장은 한때 도전자 전재수가 토론을 간절히 원했지만 외면당했던 그 자리와 닮은 꼴입니다. 도전자 전재수는 카메라 앞에 홀로 남아 단독 토론을 치러야 했고 그 외면의 끝에 결국 남은 것은 낙선이었습니다. 그때 손 내미는 정당이 하나 있었기를 간절히 바랐을 사람이 오늘 손을 내밀어야 하는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고생,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해온 약속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온 가치입니다. 외면과 낙선의 쓰라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비슷한 쓰라림을 후배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외면받던 그날의 도전사 전재수에게도 오늘의 기득권 전재수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재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처음 도전했던 그 나이대 후보가 토론장 밖에서 곡기를 끊는 모습 보면서 토론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토론하자고 외쳤지만 외면당했고 끝내 낙선의 쓴잔까지 마셔야 했던 전재수 후보의 그날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기득권 전재수의 모습을 버리고 도전자 전재수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날의 전재수에게 오늘의 전재수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전재수 후보를 키워준 부산 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고 후보께서 한때 외면당하에 앉았던 그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다음으로 천하람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두발을 읽겠습니다. 네, 공동선대위원장 천하람입니다. 국민들께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2.2%가 사법 내란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7.5%에 불과했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자의 81%, 국민의힘 지지자의 74.1%, 여기는 물론이고 조국혁신당 지지자의 41.6%, 무당층의 48.6%가 사법 내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공소 취소 특검 찬반 투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공소 취소 사법 내란에 반대합니다. 흐름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흐름을 바꾼 것이 누구입니까? 누가 공소 취소를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까? 조응천입니다. 누가 사법 내란 연석회의를 주도했습니까? 조응천입니다. 누가 사법 내란 찬반 투표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까? 조응천입니다. 이미 경기도민들께서 조응천 후보의 이슈 주도력과 실력, 소신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 실시한 하남시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조응천 후보가 10.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당층에서는 조응천 후보가 14.6%의 지지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조응천 후보의 말처럼 추미애의 어깨를 주무르던 손으로는 추미애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법 내란 연석회의를 보수 괴멸의 수작이라고 하더니 결국 서명운동에서도 이탈한 양양자 후보는 사법 내란도 추미애 후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윤어게인을 일삼은 국민의힘은 사법 내란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 후보들만이 깨끗한 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더러운 사법 내란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기고 사법 내란을 막아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응천 후보가 법치 파괴의 시발점인 추미애 후보를 꺾는 상징적 장면을 개혁신당이 만들겠습니다. 개혁신당이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인 공천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두발을 읽겠습니다. 저도 사법 내란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께서 거의 복부 수준으로 말씀을 주셔서 텔레파시예요, 뭐예요? 잘 통했습니다. 그 부분은 드러내고 뒤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이재명과 싸워본 적도 없고 추미애의 어깨나 주무르던
그 후보로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고 추미애를 꺾을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싸웠던 사람, 그래서 민주당에서 집단 린치를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맞섰던 사람, 추미애가 가장 두려워하고 추미애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과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꽃길을 걸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이 앉아있는 자리가 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꽃길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꽃길을 걸으려고 정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집권 여당의 헌법 파괴 행위에 당당히 맞서고 추미애 후보를 반드시 이겨서 경기도를 특정인의 대권 도전 발판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1,400만 경기도민의 경기도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당당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집권 여당과 잘 맞서 싸우고 누구보다 실력 있게 성과를 거둘 사람이 바로 저 조응천이라고 자신합니다. 오늘 개혁신당 중앙선대위 첫 회의입니다. 개혁신당이라는 제3지대 정당이 쉽고 편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길임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들 여기에 모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은 백기를 들고 양당 카르텔의 꽃밭에 다시 들어가서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원칙이나 소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이변을 일으키겠습니다. 양당 독점 카르텔을 경기도에서부터 깨뜨리겠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전국 공통기호인 4번 개혁신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조응천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법내란 반드시 막아냅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 모의 김정천 공동선대위원장이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부산시장 정의안 후보가 지금도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 정치인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단식을 해야 됩니까? 정원호 후보나 오세훈 후보 역시 지금 토론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지면으로만 서로 간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후보자 본인의 입으로 정책을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어서 토론장에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세훈 시장 역시 후보 역시 본격적으로 토론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오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챙겨야 될 서울시민은 칸쿤에 있지 않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유기동물 입양 시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새롭지도 깊지도 않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시행했던 정책을 서울시 전체 공약으로 그대로 복붙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정원호 후보의 서울은 성동구 정책을 복사해 붙여놓은 서울입니까? 성동구 규모의 정책 감각으로 930만 서울 시민의 삶과 서울 전체 행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취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다뤄야 할 동물복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유기방지, 책임입양, 사후관리, 처벌체계까지 포함한 종합한 행정이어야 됩니다. 우선 이 공약은 생명을 보조금 수령수단으로 전락시킨 위험한 발상입니다. 입양은 한 생명을 평생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25만 원이라는 현금성 지원이 앞서는 순간 입양의 본질은 가족을 맞이하는 일에서 지원금을 받는 일로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노린 형식적 입양, 준비되지 않은 입양, 지원금 수령 후 방치와 파양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성동구보다 훨씬 크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제도 악용의 가능성도 사후관리의 부담도 훨씬 큽니다. 유기견 입양이 보조금 수령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세금으로 동물의 두 번째 상처를 사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입양은 또 다른 유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입양 장벽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현금 지원부터 앞세우면 입양 결정은 가벼워지고 책임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입양 후 사후 점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치하거나 파양했을 때 지원금을 환수할 장치는 있습니까? 제6위한 사람의 향후 입양 제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일 이런 장치 없이 세금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동물복지가 아닙니다.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이 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서울시 정책은 돈이 아니라 책임을 설계해야 됩니다. 유기동물 문제의 핵심은 입양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현금성 지원 경쟁이 아닙니다. 내장형 동물 등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입양 전 교육, 입양 후 점검, 파양, 제6위 이력 관리 시스템을 촘촘히 만들면서 보호소 환경 개선과 전문 입양 매칭 시스템도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서울시장이 해야 할 동물 복지 행정입니다. 성동구청장식 작은 정책을 서울시 전체에 복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명을 살리겠다며 내놓은 공약이 도리어 생명을 상처 입히는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동물에게는 25만 원, 그렇다면 서울의 팍팍한 삶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화려한 서울에도 밥 한 끼를 행정이 챙겨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2만 7천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울 시민의 삶은 칸쿤 리조트가 아닙니다. 칸쿤 리조트에 있지도 않습니다. 25만 원이 있다면 굶는 아이들의 밥상부터 바꿔야 합니다. 서울은 성동구청 정책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행정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인 진정열 공동대표위원장의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단순히 파란색과 빨간색의 대결이 아닙니다. 법을 파괴하려는 자들과 법을 지키려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항소 포기, 공소 취소로 법을 파괴하는 무법자들, 그리고 불법 계엄으로 헌법을 유린했던 자들, 이들과 양심 있는, 깨어있는 소수의 대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양심 있는 소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개혁신당은 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화랑관창의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혁신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 나라의 법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공동선거대표위원장의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이주영입니다. 약자의 언어를 쓰는 강자가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강자의 탈을 쓴 약자도 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언제나 약자인 척, 약자를 위하는 척하며 그 어느 시대보다 공고한 기득권의 특혜를 강화하는 더불어민주당. 익숙한 기득권의 타성에 젖어 여전히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국민의힘. 기득권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채 내내 싸우던 늑대와 호랑이는 결정적인 순간 누구보다 민첩하게 협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목소리를 견제할 때입니다. 숲의 주인은 우리이니 새로운 목소리는 등장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우리 둘이 싸우는 채 하며 적당히 나눠 먹을 테니 너희는 굿이나 보고 주는 떡이나 먹으며 가만히 있으라. 심지어 힘센 늑대와 호랑이 어느 한쪽으로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은근한 협박마저 서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늘 똑같습니다. 정책 경쟁이 아니라 공포가 밀어붙이는 패닉 투표, 인물 경쟁이 아니라 동원된 진영에 휩쓸리는 묻지마 투표, 차악을 고를 것인가 아니면 투표장을 떠날 것인가. 우리는 이 낡은 질문을 거부합니다. 정치란 원래 국민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입니다. 개혁신당은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기성의 낡은 정치가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가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사람의 입을 막고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막고 새로운 선택지를 봉쇄하는 정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재, 독단, 독사과 같은 권력욕과 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무능, 무력, 무책임한 타성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개혁신당 부산시장 정의안 후보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춘 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배제되어 무기한 항의 단식을 시작한 지 4일째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후보라면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 유권자들께 들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대한민국의 선거라면 최소한 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입사시험에서도, 여러분의 법률 다툼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의 입시와 경쟁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기득권에게는 곧은 길과 넓은 문이, 그렇지 못한 국민에게는 굽은 길과 좁은 문이. 이것은 작은 정당 후보 한 명의 토론 기회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묻는 싸움입니다. 국민에게 선택할 권리가 아직 남아있는지를 묻는 싸움입니다. 오늘 개혁신당 선대위의 출범은 대한민국 정치구도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또렷이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단단하게 서겠습니다. 너희는 아직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응원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 나의 지지와 응원이 부끄럽지 않은 정치, 역사가 뒤돌아보았을 때 할 말은 했다, 칭찬받는 정치, 바로 이곳 개혁신당에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원 서정구 제2의 주의삭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주의삭 최고위원입니다.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네요. 이제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작일이 딱 10일 남았습니다. 열심히 지금 개혁신당 간판에 달고 선거운동을 준비를 해온 저희 지방선거 후보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진짜 동네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는 선거에서는 어찌됐든 뭐 다른 정파나 어떤 정치적인 성향보다도 지역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기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인물들을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개혁신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고 그 간판으로 나온 후보들은 어떠한 정치적으로 큰 정당에 어디 기대지 않고 본인의 실력으로 승부를 보고자 이번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 선거 운동하는 13일의 기간 동안 유권자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내 소중한 한 표를 이 후보들한테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투표해 주십시오. 다른 인물들하고 아마 크게 비교가 될 겁니다. 이런 소신 있고 또 개혁적이고 또 주민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얘기할 우리 후보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주신 단체장분들의 정책과, 또 그리고 여기 있진 않지만 우리 개혁신당의 간판으로 나온 모든 후보들이 열정적으로 선거운동할 때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열정적으로 또 함께 호응해 주시면 힘있게 선거운동하면서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좋은 성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